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7년 8월 12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서울경마가 휴장인 관계로 강타는 제주도에 갔다 왔습니다. 제주도에 갔다 와서 뭐 잘했어요. 그런대로 이제 토요경마 대승, 금요경마 무난히 했고 일요경마 2%가 부족했지만 3일간의 성적으로 본다면 N만큼은 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강타가 7월 말에 999 적중을 하면서 7월 한 달 동안은 거의 대승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7월 한 달은 강타가 제일 잘했을 거야. 환수율로 따지거나 적중률로 따지더라도 강타가 전분가 전체에서 대한민국 1등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주구장창 고배당을 맞춰드렸고, 메인 승부처의 적중률도 높았고, 뭐 100배 이상의 단통도 여러 개가 2개가 나왔기 때문에 7월 한 달 동안은 거의 뭐 대한민국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울러 또 강타를 성원해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7월 한 달은 거의 뭐 강타의 매출에 있어서도 최고의 매출을 올렸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여러분들의 덕분이라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과 강타가 항상 승리하는, 윈윈하는 그런 경마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강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적중력은 쭉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간에 뭐 7월 한 달 동안 잘했고, 지난주도 잘했으니까 이번 주는 이제 제주 경마가 휴장이죠. 서울 경마하고 이제 부산 경마는 하는데, 둘 다 강타가 잘하는 종목입니다. 부산 경마야말로 강타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최고이고, 서울 경마에서는 그간의 고배당 적중을 999 적중을 연장으로 3회 이상 적중을 시켜주는 드리는 등 최고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경마 한번 심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편성의 흐름은 토요 경마가 서울 경마만 15개 경주가 시행이 되고요. 부산 경마는 일요 경마는 부산 경마가 5개가 시행이 되고 서울 경마가 12개가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경마와 부산 경마를 잘 매치를 해야만 대승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토요 경마야말로 이 서울 경마에서만큼은 강타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최고라는 걸 적중으로 대승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전반적인 흐름은 오전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고요. 중후반부 쪽에서 배당이 많이 터질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올교차로 시행되는 경우는 아무래도 배당이 터지는 경우가 많고, 또 이렇게 여름 경우는 의외로 마필 혹사 등으로 인해서 이 좋은 마필을 많이 끌어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마방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이변 연출이 많은 경우가 여름철이 아닌가, 이렇게 혹성이 동안에 이렇게 일어나지 않느냐, 혹한기 동안에 혹성이 동안에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도 어느 정도 폭염으로 인한, 그건 조금 지나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배당과 안정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토요일 1경주부터 심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강타는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저도 이게 빨간 볼펜을 해가지고 지금 초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 1경주입니다. 4번 카이저킹과 7번 베스트 돌풍. 자, 여기에 또 2번 야오 원저스타가 비슷한 선행력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누가 선행을 가느냐가 1차적인 숙제인데, 자, 이번 경기는 출전만 대부분이 종반 D10이 부족한 마필들 간의 일색이에요. 그러면 출전만 대부분이 D10이 부족하다는 건 뭐야? 전개 2점마들이 그만큼 유리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개 2점마들의 어느 정도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 자, 먼저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다들 비슷비슷합니다. 누가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힘든데, 자, 먼저 10번, 듀얼 최강이란 마필입니다. 자, 근강유시 점진적인 경기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순발력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나마도 이제 종반 탄력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인데, 어느 정도 종반 탄력을 끌어낼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제가 보는 경지에서는 순발력이 좀 부족한 단점을 커버할 수가 있겠느냐, 요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5월 또 7일날 뛰고서 공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세게 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변 연출은 가능한 마필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또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다들 고만고만한데, 여기 이제 잘 골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의외로 이변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인데, 자, 먼저 4번 카이저킨입니다. 야, 선행력을 갖고서 선행을 간다면 어느 정도 이 기대 이상의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겠지만, 선행을 못 간다면 종반 뒷심이 워낙에 부족하기 때문에 의외로 풀어질 수 있는 여지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번, 이 4번 이 카이저킨이 당일 상당한 인기만으로 팔릴 공산이 높기는 한데 조금은 불안한 요소도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1번 민들레 축제입니다. 1번 민들레 축제도 기본적으로 이 순발력이 아주 우수한 마필은 아니에요. 그나마도 이제 출전만 중에 종반 뒷심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10번 듀얼 체감과 좀 비슷한 마필인데, 1번 민들레 축제는 아무래도 초반 공백이 없이 근간에 꾸준한 걸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마체가 작습니다. 그냥 체중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마필이라 1번 민들레 축제도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마필.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이변 연출을 기대한다면 제가 추천해드리는 마필은 5번 노블킨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노블킨이라는 마필을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주행검사에서는 능력 발휘를 못해가지고 능력 발휘를 못했던 마필인데, 두 번째 주행검사 때는 선입정계를 펼치면서도 상당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번 데뷔전 때는 그 여파를 받아서 어느 정도 선전을 해줄 줄 알았던 마필인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러면 이 마필은 주행검사 자체가 실전의 연장이라는 식으로 직지점 경주 때 주행검사 때 잘 받았다고 해서 지난번 경주 때 데뷔전 때 못 뛰었던 마필이거든. 그러면 이번 경주에서는 뭔가 숨어있는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번 노블킨은 편성상으로 봤을 때 꼭 배당권 전력으로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배팅권에는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이변 가능만으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한번 추천을 해보고 싶은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편성으로만 놓고 본다면 4번 카이저킨이 무난히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1번 민들레 축제와 4번 카이저킨, 여기 5번 노블킨의 배당 가능성까지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성장세의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 경기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선행은 3번 노야 레이스가 나갈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이제 9번 두소나이라든지 6번 페올신화라든지 또 여기에 또 10번 마초문 서클 같은 마필들이 기본적으로 발걸음은 빠른 마필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마필들이 무조건 선전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편성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 편성에서 저는 6번 페월순화는 배팅권에는 그래도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6번 페월순화에 대해서는 근간의 흐름도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조정을 거치지만 그래도 1000m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6번 페월순화에 대해서는 뭐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가운데, 자, 여기 이제 단통으로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제가 이번 경시 노림수를 갖는 마필이 있어요.
여기에는 아마도 당일날 그다지 강하게 팔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마필인데 저는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마필이라 편성만 놓고 본다면 제대로 때려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시 노림수를 갖는 마필이 일두가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강하게 한번 승부수를 던져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인데 저는 아예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 복병만을 축으로 놓고 때릴 생각도 있어요. 복병만을 축으로 놓고 때릴 생각도 있기 때문에 요번 경기는 의외로 작심 배당까지도 가능한 그런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 페어순환라든지 5번 하이스타라든지 이런 당일 인기권 전력들은 배팅권에 가져갑니다. 당연히 가져가지만 인기만 적전 양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기마들이 불안 요소를 또 보는 것도 아니고 특정 마필에 대한 강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마필이 있다는 거예요. 배당만의 함들을 강하게 읽어주기 때문에 그 마필을 아예 대가리로 심고 들어가서 작심 배당까지 때릴 수 있는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전장에 멋진 대박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확실하게 때려 드리겠습니다. 빰빠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3경주로 넘어갑니다.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금 성장마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 자, 일단 현금 마필들 중에서 가장 믿음을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은 아무래도 10번 오케이퀸이란 마필입니다. 자, 데뷔전시 순발력도 굉장히 좋았고 또 선입전개를 펼치는 가운데 일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로 체중이 늘어나면서 걸음의 신장세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 편성에서 뭐 10번 오케이퀸은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일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여기 이제 후착으로서는 9번 노이알복슨입니다. 순발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순발력이 굉장히 우수하고 신마치고는 이 발걸음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마필이 이제 선행을 간다면 돼요. 내 치고는 기대입니다. 그런데 선행을 못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꼬꾸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럼 안쪽 게이트에 빠른 말이 있냐? 5번 PK 타임도 비교적 빠릅니다. 정상적으로 선행력을 발휘한다면 9번 노이알복슨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선행을 간다면 9번 노이알복슨이가 한 바퀴를 일수할 가능성이 있는데 마체가 자꾸 내치에 그로 기대기 때문에 옆에 어떤 말이 있다고 모르지만 2번 매로 선입전개를 하면서 흙을 맞아버리면 그냥 내측 사용이 아주 심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 그래서 9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좀 불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5번 PK 타임도 마찬가지예요. 2차에 걸쳐 주행검사를 통과했는데 발걸음 자체는 상당히 우수합니다. 역시나 이제 주행이 좀 불안해서 검증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 단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1번 팔도대로도 괜찮은데 이 마필도 마찬가지예요. 주행이 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10번 오케이키는 인정을 하더라도 후차권에서의 이변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9번 노이알복슨이라든지 5번 PK 타임이 좋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예전에는 이런 경주를 굉장히 승부처럼 많이 선정을 했는데 제가 작년도인가요? 이제 통계를 내봤더니 하이군 승부처에서 신마 경주가 아니고 이렇게 부진마 편성을 했을 때 승부 적중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배당은 괜찮게 나올 수는 있지만 적중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경주는 피합니다. 제가 안 해요. 어느 순간부터 안 해요. 아니 뭐 돈질이라 할 일은 없잖아요. 계속 이제 적중률이 떨어지는데 뭐 나만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5번 샤나오 이번 교시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제가 이 마필은 지난번에 잘 봤어요. 잘 봤는데 주행 검사를 괜찮게 재검을 잘 받고 나왔기 때문에 봤더니만 초반에 선행을 나갈 수 있었던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안 갑니다. 그리고 또 선행력도 베스트로 발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선입전개를 자취한 뒤에 종반에 무너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력을 끌어내었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주 시에는 한 번 더 5번 샤나오는 능력 진작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면은 분명하다. 고로 배팅권에는 당연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1번 더블리드입니다. 능력 정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자체가 가장 출중하기 때문에 배팅권에는 뭐 당연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배팅권에는 당연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고, 자, 그 외의 마필들 중에서 이제 어떤 마필들이 또 입상권 진입이 가능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다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어떤 뭐 특정 마필이 세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현재로서는 5번 샤냐오와 1번 너브리데이와 10번 윈드파워, 이 중에서는 5번 샤냐오를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퇴이즈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도 승부처로 가져갈까 망설였었는데 참고 일반 경주는 돌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능력상 가장 금투사입니다. 출전 마력이 가장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도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자체가 가장 출중하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요게 이제 키포인트인데, 계속적으로 이 마필은 이제 식이성 식이포진이라는 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체중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체중이 어느 정도 늘어나야만 어느 정도 더 뛸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당일 체중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금투사 배팅권엔 당연히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여기 이제 9번 고센이란 마필이 있는데 공백기를 갖고 있어요. 공백기를 갖고 있는데 이제 돌아온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가가지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다시 이제 한국에서 활동을 할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그래도 용기가 가상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여기 있으면 더 잘 나갈 텐데, 그래도 갔다 와서 선진경마의 기승술을 좀 배워갖고 온다는 그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게 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뭐 젊으니까 그런 용기도 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상당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9번 고센, 이 편성에서는 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그래도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자전지 부정으로 인해서 공백을 갖고 있는데 능력 발휘를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9번 고센 좋게 보는 마필이고요. 1번이 센 챔피언입니다. 당연히 좋게 보는 마필이에요. 지난번 경력 때 완전히 바닥을 때려놨는데, 이게 뭐 노령기가 벌써 온 것인가 할 정도로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서 다소나마 안타까운 마필이긴 한데, 어찌됐든 뭐 1번도 편성상으로만 놓고 오면 당연히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배팅권에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 있는데, 뭐 일단은 2번 금투사를 강력하게 보고 현재로서는 1번 센 챔피언과 9번 고센, 이런 마필들이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여기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의 복병마가 있는데 그 마필은 나중에 현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6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1차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빰. 경마에 있어서 정보로 적중을 한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나름대로 세게 때릴 수도 있어요.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긴 한데, 문제는 비적중이 나왔을 때는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왜? 일단 배당이 없어. 4, 5배, 6배 이 정도의 배당이 정보가 나오는 거야. 왜? 마방에서 나오든 어디도 나오든 그건 대부분이 마방에서 나오게 돼 있거든, 정보라는 것은. 그러면 마방에서 좋다고 얘기하면 어느 정도 인기마야. 어느 정도 인기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 마필 이번에 괜찮으니까, 훈련 때 보니까 괜찮았고 밥도 잘 먹었고 완전히 뭐 마필 장체가 최상이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한번 가볍게 놓고 사보세요. 이런 소스도 나오긴 나오지. 그렇지만 거기에는 힘을 못 실는 건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힘을 실을 것 같으면 인기밖에 없다는 거야, 소스로 한다면. 그러면 틀렸을 때는 엄청나게 죽는 것이고, 적중을 해도 배당이 적기 때문에 크게 큰 이익을 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하루에 2-3번만 실패를 하면 한 달 자금뿐만 아니라 거의 풍지박산이 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저희가 강타와 같이 완벽한 분석으로 예상을 하는 사람들은 소수로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 어떻게 거기다 힘을 실을 수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반대예요. 왜냐면 어떻게 남의 말을 듣고서 세게 때릴 수가 있냐 이거야.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분석한 게 아닌데 어떻게 거기다 힘을 실을 수가 있냐는 얘기야. 그거는 경마를 못하는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 놓은 얘기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터득을 한 사람이 그 말이 말이 안 된다는 건 삼척종자도 아는 사실이라고. 바보가 아닌 이상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분석을 하고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한 것이 맞지, 어떻게 남의 말을 듣고서. 그러면 조교사하고 기수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 살아야 되잖아. 그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그 친구들도 평범해요. 평범해. 중상도 없어. 제가 봤을 때 박대웅 조교사나 무슨 이종호 조교사나 잘 사는 분이 없어. 중류층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러면 야리조를 안 해서 그렇게 산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 야리조를 낸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 잘리거나 더 힘들잖아. 그러면 그 친구들은 아예 그냥 빈곤한 생활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현실인데 말이 되느냐 이거지. 왜 말을 안 들어요? 분석에 의해서 경마를 하셔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6경주 1차 메인 승부처인데, 자, 여기에서 완벽한 상황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엇비슷한 전력을 부여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다. 자, 고로 이변의 가능성은 충분히 갖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 배당의 가능성은 놓고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어떤 말을 세게 볼 것이냐 여부가 갖고 있는데 9번 상비군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근간의 행보가 좋기 때문에 당일 어느 정도 인기 많은 판례공산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이번 편성의 또 하나의 특징은 선행은 선행마들이 있어요. 12번 남원퀸이라든지 2번 나온킹덤, 이런 마필들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러면 이런 마필들이 전개 2점을 갖고 1순위를 할 것이냐, 아니면 기본 선임력을 갖고서 종바 탄력을 겸비한 마필들이 선전을 할 것이냐, 양갈래길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저는 9번 상비군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면서, 자, 이번 1차 메인 승부처는 완벽하게 단통이 나와 있어요. 제 예상으로 완벽하게 단통이 나와 있는데, 최하 중배당 단통, 고배당 단통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1차 메인 승부처인 만큼 여기서 한번 멋진 상황을 1차적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있게 때려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7경주 강타의 토요경마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6경주 1차 메인 먹고 다시 한번 여기다 들이댑니다. 자, 그래서 한 바퀴 시원하게 돌면서, 자, 여기서 한번 완벽한 또 대구라까지도 기대를 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는 이제 9번 엑설런트 퀸이 눈에 확 띄는 마필이긴 한데,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너무 급상승대 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소 불안한 요소도 안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요 마필을 배팅권에서 자를 수는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가져갈 수도 없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일단 9번 엑설런트 퀸은 배팅권에 난척을 시키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또 다른 강력한 충막감의 마필이 버팅기고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강하게 때릴 수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또 그로 인해서 배당의 가능성까지도 충분히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주는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까지도 다분히 담고 있고, 안정된 선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도 다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양자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을 하든지 강력하게 한번 때려볼 수 있는 경주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배당의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이번 7경주 준비의 승부처는 9번 엑설런트 퀸을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지만 무조건 충만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두로 때려서 준배당 단통으로 승부를 할지, 아니면 한 강력한 복병만한 대가리를 놓고 역으로 때려서 중구배당을 함께 누릴지, 자, 그 부분만 남아있는 경주예요. 자, 그래서 7경주 준메인 승부처 6경주에 1차 메인 먹고 7경주에 또 한 번 엎어서 완벽한 태양동
형님 만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토이제 8경주, 토이경과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도 엇비슷한 접전을 펼칠 수 있는 그야말로 어떤 특정 마필이 무조건 충분하고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인기만 혼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경주예요. 무진장 어렵습니다. 무진장 어렵고 또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편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팔릴 수 있는 마필이 뭐 4번 무한도마 같은 마필들이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편성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당이 연출될 수 있는 소리를 다분히 담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변의 가능성은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인데, 과연 어떤 마필들이 이변을 연출해 줄 수 있을지 그 부분만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이는 인기마들의 그런 가능성보다는 숨어있는 복병마들의 선전의 가능성에 조금 더 메리트를 두고 싶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은 경주예요. 그래서 쭉 한번 보니까 의외의 마필이 선전을 하면서 이변의 연출을 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경주가 아니냐,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배당의 가능성까지도 상당히 갖고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에마비상 같은 마필도 어느 정도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에마비상이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선행을 못 갈 것 같거든. 제가 봤을 때 선행을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선입으로 과연 입상권임에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일단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런 마필들은 좀 불안하고, 의외의 마필들이 선전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5번 팩트 에버스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5번 팩트 에버스는 직제점 재검대 능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필을 추천을 드린 거예요. 강하게 추천을 드려서 이 마필은 이제 당시에 이제 그날까지 하고 해가지고 단통으로 제가 맞춰드렸던 마필인데, 그 이유는 순발력이 굉장히 좋았던 마필이거든요. 주행검사 재검대. 그래서 순발력을 갖고서 한번 승부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 이 마필은 굳이 선행만 하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선행 선입이 다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엔 선입으로도 끌고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5번 팩트 에버스 같은 마필은 충분히 이변 연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마필이라, 이번 결식 5번 팩트 에버스는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 거절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8경주도 인기마들에 대한 불안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기마들을 아주 맹신하는 표현은 아니고, 역으로 인기마들 그냥 바닥에다 깔아놓고 가서 배당 승부들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도밖에 출전을 하지 않는 경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는 나름 충막감에 필에 버티고 있느냐, 바로 2번 도시농구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핸디캡을 갖고 있죠. 지금 공백기를 갖고 8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고, 또 1700에 대한 거리 경험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발주가 들쑥날쑥 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더 못 미더로 가야 되는 입장이긴 한데, 워낙에 이번 편성 자체에서는 빠른 말이 없어요. 6번 프라이빗 파크 정도가 빠른 말인데, 야, 이 마필도 지난번 경주치에 1착을 해서 이번 경주가 이제 승급전입니다. 승급전인데 직전 급상승에 따른 조정 하강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 경주 이전에는 그렇게 빼어난 능력을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뭐 믿음이 확 가는 그런 마필의 종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 이 믿어 못 믿어로 가야 되는 입장이라서 사실상 뭐 강력하게 때리기에는 뭔가 불안 요소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의외로 인기마들의 불안 요소를 안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6번 프라이빗 파크도 그렇고 2번 도시농구도 그렇고 아주 세게 보는 편성은 아니에요. 아주 세게 보는 마필들은 아니다.
오히려 그렇다면 이제 강타가 재미나게 보는 마필은 3번 마이티존 같은 마필. 이런 마필들도 지금 공백을 갖고 있는데 이런 마필들도 패턴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전혀 하자가 없고 우정관전점으로 인해서 공백이 조금 길어진 단점을 갖고 있지만 패턴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다. 자, 그래서 충분히 이변 연출도 이런 마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고, 또 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4번 호발이라는 마필이 있어요. 4번 호발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도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4번 호발이 같은 마필들, 이런 마필들은 좋게 보고, 의외로 6번 프라이빗 파크 같은 마필들은 조금 불안하게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4번 호발이 같은 마필들을 오히려 세게 보고 있는 구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토요일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오늘 강타의 토요 경마 2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눈에 확 띄는 마필은 1번 북마드림이란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도 경주력에 심장된 모습을 보여주고 바닥 추입을 하면서 아쉽게 3착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당시 상당히 잘 뛰었죠. 잘 뛰었는데 워낙에 이제 우승하우스라는 마필이 잘 뛰는 바람에 아쉽게 3착을 했지만 현재 뭐 출전마 중에서의 능력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해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본 풍마드림에 대해서는 당연히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마필. 자, 여기서 이제 상대마가 누구냐가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편성상으로만 놓고 보면 상대마들이 나도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안된다 된다를 논하기 이전에 능력 사이즈로만 본다면 다들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의외로 배일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고 또 안정된 선에서 끝날 가능성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마필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상당한 난타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주라는 점은 당연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편성에서도 배당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맞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의외로 안정적인 선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양면성을 띠고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과 의외로 안정된 선에서 끝날 가능성 모두를 갖고 있는 경주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의외로 은근히 저는 쉽지 않은 편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당의 가능성 쪽에도 상당히 노크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이번 10경주 중반의 승부처럼 1번 북마드림을 놓고 강하게 때려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이 이제 조금씩 길어지는 이유는 머리에서 생각이 많기 때문에, 저도 이거 초벌 예상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초벌 예상을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면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말 저 말을 제가 쭉 이렇게 데이터를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말이 좀 길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북마드림은 이 편성에선 대가리급으로 팔릴 수가 있고, 후착은 은근히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과 또 안정선에서 끝날 가능성 농후한 그런 준매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이제 토요일 11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 경마 최대 2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자, 국산 5등급의 1300m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건 메인으로 잡아야겠구나, 엄청난 혼전 양상의 경주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바로 메인으로 선정을 한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련도 없고 뭐 그냥 무조건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선정을 한 경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정확한 정밀 분석만이 적중을 할 수 있는 경주지 절대 소수나무래기 같은 거 듣고서 적중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닙니다. 편성을 모르면 절대로 맞힐 수 있는 경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만 적중을 할 수 있는 경주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번 와와 여정부입니다. 출전 만약에 가장 많은 주로 훈련량을 보여줬고 정석을 들였던 마필입니다. 자, 뭐 마체도 기본적으로 480kg 때문에 당당한 마체이고 지난번 경주 때 부족했던 선행력의 신장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발걸음 자체는 한참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차피 이번 경주는 11번 컴플리트 하이라든지 7번 스타 퍼펙트와 같은 마필들이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는 편성인데 이들 마필들이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력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의외로 종반 탄력이 우수한 마필들이 막판에 날라들어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는 편성이긴 한데 그렇다고 또 종반 탄력이 아주 빼어난 마필도 없는 편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저래 상당히 어려운 경주임에는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라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고배당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소지는 다분히 담고 있는 경주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는 배당의 가능성까지 노크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 2차 메인 승부처 1번 와와 여정부 꼭 배팅권에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투에이즈 12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배팅권에 안착을 시킬 수 있는 나름 충막감의 마필이 버팅기고 있죠. 6번 스페로입니다. 이 마필은 안효리가 굉장히 잘 타는 거예요 같아요. 지난번에 조금 불안한 여지를 갖고 있었기도 했는데 야, 안효리가 또 선두권에 일찍 붙어가지고 맹위를 떨치면서 선전하는 거 보면서 야, 이 마필은 확실히 안효리가 잘 타는구나 이렇게 느꼈던 마필이거든요. 굉장히 잘 탔습니다. 제가 봐도. 자, 이번 경시 또 한두의 마필은 4번 조계산인데 확실히 뭐 믿을 수 있는 마필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 마필인데 그렇다고 또 다른 마필들도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 편성 자체가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정이라면 당연히 4번 조계산은 배팅군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자, 그래서 6번 스페로와 4번 조계산은 일단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야 되는 12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3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해경마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아, 이번 경주도 은근히 좀 배당의 가능성을 놓고 해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인데 의외의 마필들이 선전을 하면서 배당이 터뜨릴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자, 그래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가장 강하게 볼 수 있는 마필은 누가 뭐라고 해더라도 4번 골드 패션입니다. 이 편성에서 4번 골드 패션을 제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편성은 아니에요.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면 분명하고 당연히 세게 맞아야 되는 마필임에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뭐 강타는 뭐 미련 없이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 나머지 마필들은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선행을 갈 수 있는 10번 스마트 드림이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은 있는데 지난번 경주 때 워낙에 바닥을 때려놨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뭐 완벽한 믿음이냐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4번 골드 패션만 이번 끝장 승부처에서는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는 거저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일 14경주로 넘어갑니다. 이 경주를 승부처로 가져갈까 말까 상당히 고민을 했던 그런 편성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은 부중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58.5라는 부중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 야, 그래도 이 9번 파랑주의보가 근간의 행보로 봤을 때는 가장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근간에 성인으로도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고 또 지난번 경시 조정을 거쳐놨기 때문에 이번엔 또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라 배팅권엔 당연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 자, 여기 한 마리를 더 추천을 드린다면 10번 태양고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도 이제 지난번 경시 공백 이후에 출전을 해서 나름 경쟁력 있는 발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정상적인 주기로 돌아왔다면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라 10번 태양고도 이 편성에선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무조건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거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14경기는 9번 파랑주의보와 10번 태양왕
이들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1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승부처로 선정을 하는 친구들이 꽤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왠지 모르게 조금 불안합니다. 10번이 성강이 같은 마필이 강하게 팔릴 가능성은 있는데, 지난번 경주 때 보니까 주에 재검을 잘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기대를 해봤는데, 실전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맥을 못 추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한 번 선전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인데, 확실하게 뭐 이렇게 믿음이 가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냥 그 부분이 좀 불안하다는 거고, 오히려 12번 구통사는 안토니오 기수와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기승을 해서 완전히 일치월장된 경주력을 보여주면서 특히나 취임력에 막강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을 해서 12번 구통사는 어찌됐든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의외의 배당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경기로서 사이즈 면에서야 당연히 10번 성강이가 제일 세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하게 뭐 믿음이 가는 그런 유형의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성강이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아주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니에요. 그래서 12번 구통사를 좀 더 세게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오늘 15개 경주, 토요경과 15개 경주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 졌는데, 은근히 까다로워요. 은근히 까다롭고, 매 경주 복병마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아주 큰 배당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지만, 적중을 하기에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배당과 안정이 골고루 양상될 가능성이 높은 토요경마, 자,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성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